자, 자동차 보험 이제 펴시고요. 자동차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바로 틀린 답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민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있었으나 자배법상에서는 가해자로 전환됐다. 자, 2번. 자동차 보험의 청약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바로 갈게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증권 받고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3번. 자동차 보험의 보험 기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에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무보험은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기간 몇 시에 시작한다? 24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난다.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동차의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 날 오후 4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오후 24시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는 24시부터 24시예요. 그런데 보험기간 이전에 돈을 받았어요. 이전에 보험료 받았어. 그럼 이전에 받았다. 그러면 이전 0시. 그리고 보험을 처음 가입했다. 그러면 받은 때부터. 처음은 받은 때부터 24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기는 다 똑같아요. 24시로. 그러나 어때요? 시작 시기가 다른데 이전에 받으면 0시까지. 처음 받으면 보험료 받은 때.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4번 잠깐 얼른 보시면, 자,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및 대물 배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정답 4번 보시면 여기에 제가 허락 피보험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읽어보지도 마시고 허락 피보험자 다 들어가면 틀린 답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12번도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동차 취급업 하는 경우에도 승낙 피보험자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업자도 피보험자에 해당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실게요. 이거는 크게 변형되지 않고 이런 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것만 설명드리고 가고, 16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는 공소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중상해,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뺑사니 사고는 특례 미적용 사고라 그랬어요. 그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시력을 잃었다. 중상해 사고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청력을 잃었어요. 중상해 사고예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하반신이 마비당했어요. 이것도 중상해 사고에 해당돼요. 그러면 3번 보셔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한시적인 장애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 미적용 사고에 어때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특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한시적 장애가 뭐예요? 후유장애 중에서 한시적 장애와 영구장애로 나뉘어요. 영구장애는 신체에 영구의 장애가 남았을 때 영구장애로서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가요. 그런데 한시장애는 영구에 남을 만한 증상은 아닌데 이게 5년 이상 지속돼. 그러면 얘는 후유장애 보험금의 20%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게 한시장애예요. 그래서 5년 이상만 지속되지 영구에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뭘로? 특례 미적용 사고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21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있죠? 유한보상이죠? 왜? 대인 원 같은 경우에 1억 5천, 3천, 후유장애 1억 5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 시 보험금 이외에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걷어들인 보험료는 그 투자재원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를 통한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교통사고가 면제되는 거 아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되는 건 아니죠. 네, 특례 미적용 사고들은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자, 사고 건수, 사고가 얼마나 몇 건이나 났는지도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고요. 22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가볼게요. 적립된 보험료는 직간접적으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산업 자금 조성에 기여한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네, 이게 자동차 보험의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기능일 거예요.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그랬는데 무사고자 보호 등급이 있다 그랬죠. 할인도 있고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고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뒤에는 맞는 말인데 앞에가 틀려서 얘는 틀렸다.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전을 도모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 보험가입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책임 면제되는 거 아니다. 특례 미적용 사고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거는 가, 나, 라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원해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부상 사고 시 보상은 특별한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부상은 얼마죠? 3천이죠. 네,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자, 사망 사고 시 보상 한도는 최저 2천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이다. 네, 맞죠? 부상 및 후유장애 사고 시 최저 보상 한도는 급별 한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급별 한도 내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뭐 부상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사등급까지 1등급은 최고 3천까지 14등급은 최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부상 시 보상 한도는 최저 얼마다? 50만 원. 최고는 3천만 원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맨 밑에 40번으로 내려와 보셔요. 자동차 보험의 우선 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갈게요. 자, 치료비는 100% 전액 보상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치료비 외의 금액은 50%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치료비를 50% 지급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치료비는 얼마 보상? 전액 보상이다. 그리고 치료비 외의 것은 50% 보상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5번 보시면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시면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자, 배상 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네, 맞죠. 자, 3번 보시면 기명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개별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각각 가입하더라도 각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여러 개 넣어놔도 그냥 그 금액 내에서 우리가 가입금액 한도 내로 비례 보상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상 한도는 대인 원과 같다라고 했는데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 내로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5번 보겠습니다. 55번. 자,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 자, 200만 원으로 정해놨대요. 자, 그러한 가입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내용 점수는 그랬네요. 대물 손해액 100만 원, 자기 차량 손해액 100만 원. 자,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물과 자차를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까지 포함되니까 이하 사고로 평가돼서 0.5점 되겠습니다. 자, 뒤로 또 넘어가 볼게요. 61번 보겠습니다. 61번. 보시면
자, 자동차 양도시에 자동차 보험 계약 승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마지막 4번 보시면 자동차 양도시 양도인의 자동차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는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양도인의 승계 요청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승계가 가능하다. 양도인의 승계 요청 플러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더라.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6번과 67번 보실 건데요. 자동차 보험 보험료율 반영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장기 요율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유는요. 자동차 보험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입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단기 계약이라서 단기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반영되는 요율은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죠. 가입자 특성 요율, 특약 요율, 특별 요율, 뭐 사고 건수별 적용 요율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자, 67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 참조 요율서상 차종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4번 보시면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구종 건설기계, 의무가입 건설기계가 아니라 뭐다? 일반 건설기계에 속한다. 그래서 얘는 의무가입 건설기계가 아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탱크바퀴 달려있는 애. 그죠? 네. 얘는 의무가입 건설기계 아니에요. 구종 건설기계 아닙니다. 얘는 일반 건설기계예요. 그래서 얘는 의무가입 건설기계가 아니고 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 속한다라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셔서 7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본 보험료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 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특약 요율을 막 곱해가지고 내놓은 마지막 보험료는 뭐다? 적용보험료,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다라고는 거고요. 자, 가입자 특성 요율은 보험 기간만 고려하고 법규 위반 경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보험 가입 기간도 적용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경력도 합산해서 가입자 특성 요율을 적용하더라라고 했고요. 특별 요율은 운전자의 연령 범위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요율이다라고 했는데 운전자 연령 범위랑 가족으로 운전자 한정하는 것은 무슨 요율이다? 특별 요율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특별 요율이 아니라 특약 요율이에요. 특약 요율. 네. 특별 요율은 뭐죠? 얘를 어디에다가도 그 구조나 용도 같은 거 변경된 것들, 또 용도가 아주 특별한 것들이어서 특별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특별 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특별 요율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설명? 특약. 왜 이런데 오늘? 네. 특약 요율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같은 경우에 직전 몇 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 직전 3년간의 사고 유무 및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맞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옆으로 가서 81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우량 할인 그리고 불량 할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할인 할증 최저 적용률 도달 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넣을 때 여기 회사랑 여기 회사 견적을 넣어보면 어때요? 다 보험료 다 다르죠. 여기는 얼마 달라고 여기는 엄청 많이 달라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다 왜 그런다? 회사별로 할인 할증 최저 적용률 도달 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을 차등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사고에 따른 할증은 사고 점수가 최소 2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11Z에서 10Z로 내려가는 경우 사고 점수 몇 점이라고 그랬죠? 1점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1점 기준이에요. 최소 1.2점이 아니라. 그래서 1년간 무사고다 그러면 12Z로 올라가고 등급이. 그래서 보험료가 할인될 거고 1점 점수가 사고 점수가 1점이 있다. 그러면 10Z로 내려와서 보험료는 할증될 거란 얘기죠. 자, 개별 할인 할증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고 유무의 내용은 할인 할증의 등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 더 영향이 있다.
등급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무사고 보호 등급이 마련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0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참조 요율서상 차종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거 바로 갑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종 구분은 변경 후 승차 점검 및 적재 정량을 따르지 않아요. 항상 뭐다? 변경 전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경우가 나와요. 우리가 구조 장치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거 특별요율로 적용할 때 그 이후의 걸로 적용하지 않고 뭘로 적용한다? 이전 걸로 해서 네, 특별요율을 적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 아니라 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93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대물보상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고 직전 가액이 몇 프로 보상 안 됐어요? 120%까지 보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초과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다 라는 거고 3번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자차에서는 시세하락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대물차량 담보에서는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소용도 비용도 보상한다. 네, 대차료가 해당되겠죠. 대물에서는 대차료 보상합니다. 또 그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도 보상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옆으로 가서 97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대인배상 원의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은 1,500만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최저 2,000에서 최고 1억 5천까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이죠. 대인배상 원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1억 5천 이상 나오면 대인 2에서 할 거다 라고 했죠. 나가 맞네요. 대인배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익 감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의 전액을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전액이 아니라 얼마다? 휴업손해 85% 보상한다. 이게 틀렸고요. 대물배상 휴차료의 지급 대상은 휴차료는 누구다? 자가용이 아니라 사업용. 네, 사업용 자동차이다. 이거 맞네요.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에 대차료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대차료 어디서 보상한다? 대물에서 보상한다. 그래서 마도 틀렸네요. 그럼 맞는 것은 나라 2번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니고 뒤로 밑에 내려오시면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사망보험금 산정 시 상실 수익액 올바른 산식 뭐였죠? 생활비, 사망, 호프만 개수. 괄호 빠졌네요. 자, 이게 답이다 라고 여러분 금세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손사고 네, 가입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입 금액 보상하고 전손 처리돼 버리죠.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 네, 그래서 이게 맞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건값보다 내가 보험 가입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뭘로 우리가 보상한다 그랬죠? 가액 한도로. 네, 아무리 네가 2억을 가입하든 3억을 가입하든 실제 그 물건값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할 거야. 실손해액을 보상할 거야 그랬죠. 그 가입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가액 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해야겠죠. 도난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한 후에 그 자동차를 찾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반환하고 다시 되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일단 보험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도난 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즉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며칠 경과해야 된다? 30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02번을 보시면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고요. 102번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한다 말씀드렸죠? 네, 과실상계 후 300만 원짜리였는데 과실상계 60% 과실상계 하니까 180만 원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만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치료관계비는 보상해야 되니까 150만 원 지급했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에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뇌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실상계가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항해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0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김영피보험자가 소유한 다른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동종 차량이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종 승합차는 해당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피보험자는 김영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인데요. 부모, 자녀는 포함 안 되고 김영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투,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하고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대인 원투,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대차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지급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이다? 아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휴차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급 대상 그럼 누구죠?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자가용을 우리가 대차료를 보상하게 됩니다.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아니하는 경우에는 35% 대차료에 35% 보상한다라고 했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30일이 아니라 25일이고 만약에 160시간 이상 정비시간이 초과됐어요. 그럴 때에만 30일이라 그랬어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10일 한도로 한다. 네, 맞는 설명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0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보험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위자료는 8천만 원 보상하고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 위자료에는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포함되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네, 최저 2천. 최저 2천이고 최고는 얼마죠? 1억 5천까지다. 이렇게 보상기준 설명해줬어야 하고요. 112번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갈게요. 개업이라는 것은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물배상에서 지급하는 항목이 아닌 건 네, 간호비, 개호비가 포함된 이것은 개호비는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고 어디서 보상된다? 대인2에서 보상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간호비라고 해서 개호비라고 해서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3쪽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탑승자의 노트북이 훼손된 경우 우리가 그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 얼마라 그랬죠?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00%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100%가 아니라 몇 프로다? 120%다라는 거고요. 피해물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 대용품으로 교환할 경우 신차로 우리가 대체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을 보상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20%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한다. 자, 1년 이하는 20%. 그리고 1년 초과하고 2년 이하다. 그럼 15%.
2년 초과하고 5년 이하다 그러면 10%만 보상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 기준 확인하시고요. 1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자, 사고 직전 가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출고 후에 몇 년 경과됐어요? 3년 경과됐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썼던 거. 자, 2년 초과 5년 이하면 10%만 보상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수리 비용의 3천이네요. 3천의 10%는 얼마예요? 300만 원이다. 그래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얼마다? 300만 원이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시세 하락 손해 구할 때에는 자, 출고 후에 몇 년이 됐는지 이 기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리 비용의 퍼센테이지를 네,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122번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4번 보시면 기왕증 나왔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보상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줄게 라 그랬죠. 4번 보시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치료관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보상한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된다? 전액이 아니라 추가된 부분만,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만 보상한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23번 다음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혼자 공부하셔도 찾아서 대입하면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지만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에 그친다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0.08%까지 구간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면허 정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정지야. 이것만 정지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걸렸는데 내가 한 0.6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대인 사고가 발생됐어. 그럼 어때요? 취소돼요. 그러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0.08을 넘어섰어요. 한 0.09% 돼버렸어. 그럼 어때요? 취소해요. 또 이 구간 내에서 내가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측정을 불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해요. 또 정지를 한 번 걸리고 한 번 또 걸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취소해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0.03 이하 사고는 어때요? 처벌 대상이 아니죠. 0.03 이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0.03 미만인 경우에는 어때요? 처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훈시 대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 자, 구간 내에는 정지, 구간을 넘어가면 취소, 구간 내에서 발생돼도 대인 사고 났으면 취소, 측정 불응했으면 취소. 자, 이렇게 하고 옆에 문제로 넘어가시면 0.08 이상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지에 그친다 했는데 이상이니까 무조건 취소. 음주 측정을 불응했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여부 불문하고 취소.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 대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여부 불문하고 취소되고 형사 입건된다. 맞는 설명. 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면허 취소 그거. 자, 124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사고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 원에서 포상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부담 1억을 제외하고는 배상이 된다 그랬죠? 대인 원과 뭐였죠? 대물은 전액 자기부담금이지만 대인 2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제외하고 1억 자기부담금 발생되고 보상한다라고 했고요. 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대물 배상에선 포상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고 그 이상 발생되는 금액은 보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그 사고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피해자한테 어떻게 돈을 물어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네,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단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예요. 자, 나중에 뭐 청구하겠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 시 대인배상의 사고부담금은 네, 300만 원이다. 네.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이에요. 자기부담금 300만 원이고요. 126번 보시면 이거는 했네요, 여러분. 그죠? 자, A와 B의 사고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A에게 지급할 대인배상 보험금은 얼마냐라고 했죠. 사고 관련 A의 과실이 90%예요.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과실 상계해야겠죠. 자, 총 손해액은 100만 원 나왔네요. 자, 100만 원에서 90% 과실 상계하면 얼마 남아요? 사실 지급해야 된 거는 1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인배상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최소한 치료관계비랑 간병비는 보상해줘라 그랬죠. 그게 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비 30만 원과 간병비 10만 원 보상하면 얼마예요? 합하면 40이죠. 그래서 4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과실상계하고 치료관계비에 미달되면 치료관계비는 지급하는 게 부상보험금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랑 간병비는 그래도 보상해라 라는 거예요. 네, 그게 최저 지급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또 어디를 볼까요? 네, 132번 볼까요? 132번 보시면 네, 사고 내용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되는 거 우리 아까 열심히 했죠. 사망사고는 4점, 8에서 12급 사고는 부상사고는 2점, 13에서 14급에 해당되는 부상사고는 몇 점이었죠? 1점. 그러면 다가 1점이고요. 자기신체 사고는 무조건 건당 1점 그랬죠. 또 자기 차량 손해도 건당 1점 그랬어요. 자,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사고이면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손해액 1억 원 이하다. 그럼 이거 몇 점이었어요? 1점이었어요. 만약에 자차 사고 손해액이 2억이었다. 그러면 얼마였죠? 걔는 2점이에요. 그리고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다. 그럼 몇 점이죠? 0.5점이다. 그러면 1점인 거 뭐죠? 3에서 14급 자기신체 사고, 물적 할증금액 기준 초과 사고, 그리고 자차 손해액 1억 원 이하. 이 세 가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4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 개별 할인 및 할증에서 보험 종목별로 전계약과 갱신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를 보실 때는 여러분 개별 할인 할증, 뭐 단체 할인 할증 나오면 계피 관찰을 딱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하고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더라. 이거 먼저 그냥 기억하세요. 그럼 3번 보세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면서 관용이면 관차로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로 봤다. 그랬기 때문에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간단히 136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담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몇 번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인배상 원밖에. 외우셔야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특약을 위반했어요. 예를 들어서 43세 이상으로만 운전하게 해놨어요. 근데 30세 조카가 타가지고 사고를 꽉 내버렸어요. 보상되는 담보 뭐예요? 대인배상 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40번에 정답이 잘못 포기가 돼서 네,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대물배상 담보에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20%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아니라 틀린 설명이거든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에요.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차료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다. 네, 141번. 141번? 네, 141번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나라에서 하는 거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통상적으로는 청구기간 3년이에요. 그런데 2005년 11월 17일 이전 사고다. 그러면 청구기간 몇 년이다? 2년이다. 2005년 11월 17일 이전 사고다. 그러면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아니다. 몇 년이다? 2년 안에 청구해라. 보장사업 청구기간은 무한이다?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142번 보시면 여러분, 자,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가 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하죠.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뭐를 해요? 보장 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들을 해요. 자,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 사업의 보상 업무를 진행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구상 업무, 구상권 청구는 누가 한다 그랬죠?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한다 그랬죠. 근데 손해보험회사가 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흉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네, 자동차 보험 문제은행 풀이까지 맞춰봤습니다. 맞췄고요. 이제부터는 바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3보험,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마지막 과목인 제3보험 조금 보고 네,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저희 제3보험까지 가능하면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제3보험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응? 아, 요약집. 자, 저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34번부터 50번까지 17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제3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34번부터 38번까지 네, 5문항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제3보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3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3보험의 특징이네요. 죄송해요. 제3보험의 특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3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징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야 모두에 속해 있고 어느 분야에 속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레이존,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3보험은. 그래서 제3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그리고 몸 안에 내재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 그리고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 불능 상태가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간병 상태가 됐을 때 간병 상태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 이렇게 딱 3가지만 우리가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외에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배상책임, 연금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이 모든 것들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제가 올려볼게요. 네, 제가 찍어 올려볼게요. 쭉쭉 올라가시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제3보험은 오로지 뭐다? 그 상해와 질병과 간병, 이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3보험은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무슨 보험이 포함되냐? 상해, 질병, 간병 3가지만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상질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관련 없는 것들 쭉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상해, 질병, 간병 빼고는 아무것도 제3보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제3보험에 그러면 근거되는 법령은 뭐냐? 보험업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 등이 해당이 되는데 보험업법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계약법 이런 건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고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 재산보험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뭐 봐요? 손해보험 설계사와 그리고 재산보험 두 가지 다 시험 보죠. 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손해보험을 모집하면서 재산보험도 모집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도 손해보험회사도 모두 운영 가능하더라. 자, 보상 방법은 여러분 실손보상적 방법과 정액보상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은. 자, 실손보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비례보상한다라는 거고요. 실손보상 해당되는 것들은 비례보상합니다. 실손보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문제에 실손보상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땡땡 의료비를 고르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뭐다? 다 정액보상이에요. 뒤에 의료비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실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액보상이에요. 아래 보시면 정액보상은 중복보상돼요. 사망, 후유장애,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급여 이런 것들은 다 정액으로 땅 우리가 가입금액 해놓은 대로 증권에 기재된 그 금액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 내가 2억 가입해놨다. 그러면 사망한 경우 얼마 나와요? 2억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통원에서 내가 실제 사용한 그 통원 의료비를 실손보상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입원일당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입원일당 2만 원짜리 넣어놨어요. 하루 입원할 때마다 얼마 나와요? 2만 원씩 딱딱 나오죠. 그게 정액보상이에요. 그리고 2만 원씩 한 번에도 나오고 두 번에도 나오고 세 번에도 나오죠. 수술비도 그래요. 건건이 수술비가 나와요. 이때 수술하면 이거 수술비 나오고 다음에 또 다른 건으로 수술하면 또 그 수술비 나오고 대신 이제 가입 한도 내에서겠죠. 자, 그래서 실손보상 특징과 정액보상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그레이존이라고 하더라. 자, 상해보험의 특징 보면 상해보험은 여러분 기본계약도 가능하고 특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를 하다 보면 상해사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계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뭐 상해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도 막 2억, 3억 막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질병사망은 어때요? 특약으로밖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요. 그래서 질병사망은 막 1억 넣기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마어마하게 보험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상해보험은 기본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더라. 그러나 질병사망은 뭐만 가능하더라? 특약만 가능하더라. 6번째, 자, 저축성 보험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저축성 보험의 개발 조건이에요. 손해보험회사 가능하고요. 손해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15년 만기 이내 상품으로 개발할 때 저축성 보험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외울 거예요. 손, 상, 15년 이렇게. 왜? 계속 나올 거예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조건을 찾아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15년 만기된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손상 15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거나 같은 것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장하는데 보험금들이 이렇게 쫙쫙쫙 나가는 것들 있죠.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거나 같을 수 있고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별 계정으로 꽉 묶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클 수 있어요. 자,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거나 같을 수 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이내일 것, 그게 뭐다? 보장성 보험의 조건이에요. 보장성 보험의 조건은 뭐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이내일 것.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재산보험, 질병사망 영위조건 그랬네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왜? 다쳐서 사람이 죽는 경우랑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높죠?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 사망은 어떻게 해라? 특약으로 가입을 해라. 돈을 더 내고 특약으로 가입해라 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험 기간도 80세로 제한해 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80세 이후에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도 80세로 제한해 놓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자, 보험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보험 기간은 80세로 제한해 놨다. 그러나 질병 사망이 아니라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100세도 가능해요. 가입 금액은 어디까지? 개인당 2억 원 한도예요. 개인당. 그래서 상품당 2억 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가입 금액은 2억 원 한도다.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보장성 보험이란 조건이 뭐였죠? 납입한 보험료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만기 환급금이 어땠죠?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았었죠.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또 첫 글자만 따서 질특 2억 80세 보장. 이거를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칠뜨기라고 외우세요. 칠뜨기. 칠뜨기는 80세까지 보장해 주더라.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질특 2억 80세 보장성. 다 외워지시죠? 칠뜨기는 몇 세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80세까지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치에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예시 볼게요. 질병치료비 특약은 80세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질병 사망은 80세까지지만 치료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당 사항 없어요. 네. 상해 사망은 보험가입 금액에 관계없이 2억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문구죠. 질병 사망은 2억 원, 개인당 2억 원 한도로 1인당 2억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는 2억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해 사망이다 그러면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해야겠죠. 자, 다음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 계약에서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 담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상해 사망은 기본 계약 가능하지만 질병 사망은 어때요? 기본 계약으로 절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질병 사망은 뭘로만 가져가야 된다? 특약으로만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작성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방법서 작성 기준에 보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했어요. 약관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너 이러한 사고로 너가 죽잖아? 그럼 보상할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없는 사고로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준비금만 저한테 지급을 해요. 그냥 뭐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된다? 보험은 소멸됩니다.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도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제3보험에 따르면 약관대출 중도인출을 해주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해줄 거야 라는 거죠. 만기 환급금은 언제 받는 거예요? 만기 시에 받는 거죠. 만기 시에 받는 대출 그 환급금 내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될 때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로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제3보험은 여러분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경우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어요. 어떤 경우에 가입을 제한해놨느냐? 자, 제한은 상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상법 제732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래 조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한 계약일 때 무효입니다. 사망. 뭐 질병치료비? 상관없겠죠. 네, 치료비 같은 거는 의료비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사망담보 계약일 경우에 무효이다. 왜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험 범죄에 악용될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죠.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입양해다가 걔를 사망보험금을 빵빵하게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타간다? 이런 것들은 진짜 반인륜적인 범죄죠. 이런 것들에 악용될 우려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개혁은 전부 무효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단 모두 무효는 아니에요. 왜? 심신박약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본인이 체결하거나 동의를 했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틀린 답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예시. 위 계약의 무효 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상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질병치료비 담보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치료비는 해당 사항 없다. 뭐만이다? 사망만이다. 자, 겸업이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겸업에서 겸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규정을 해놨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겸용 불가능한 거. 뭐다?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어떠한 걸 겸용한다고 해도 다 가능해요.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능하죠. 재산보험의 재보험 가능하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보험의 부가 종목 전부 다 가능합니다. 모두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안 된다?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만 겸용이 안 된다. 또는 보증보험의 재보험 겸용 안 됩니다. 문제에 나와요. 네. 재보험 이 겸용 가능 종목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험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네, 겸용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 다음 상해보험의 이해. 우리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여기 조금만 더 보고 2페이지까지만 보고 네, 점심 식사하도록 할게요. 상해보험의 이해는 8문항이나 출제가 돼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39번부터 46번까지. 네, 많이도 나오죠? 네, 상해보험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돼요. 좀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사람이 다쳤을 때 이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상해사고가 성립이 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해요. 급격히 발생해야 되고 우연히 발생해야 되고 외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뭐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면 내재성이 답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울 수는 없으니까 급, 우, 외로 외우셔도 돼요. 상해사고가 되려면 자 자동차를 제가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갈 때 사고가 어떻게 나죠? 예상되지 않게 우연히 발생되잖아요. 그러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급격성, 갑자기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연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앞에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이 또르르르 굴러오면서 어때요? 아기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예정돼 있던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발생된 거고 갑자기 발생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고가 꽉 났어요. 이런 경우 급격히 발생되고 우연히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다쳤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상해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래성, 밖에서부터 일어난 사고로 제 몸이 다친 거죠. 그런데 질병은 어때요? 내재된 거. 몸 안에서 뭔가 암덩어리가 생기고 뭐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재성은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특성이고 상해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 그 외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우연성이에요. 보험사고의 핵심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우연성이라고 한다. 자, 이거 네모로 딱 묶어놓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러면 우연성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있어요. 네, 제가 다쳤을 때 뭐 발목 골절 부상은 뭐 얼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상해사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상 내가 가입 금액을 막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입 금액은 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가액은 없어요. 왜? 사람의 신체를 우리가 값으로 물건 값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보험은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정액으로 딱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또 사망보험금은 실제소득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모두 다 틀린 설명이에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가입금액 그대로 지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4번째. 원칙적으로 상해보험은 보험자 대위가 없어요. 왜? 사람에 대한 권리를 누구한테 뭐 이전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왜? 사람의 신체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 맞는 그 예시를 찾느라고
한 1박 2일을 뒤진 것 같아요. 사례를. 어떠한 경우에 그러냐라고 하시면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 다른데 무보험 차량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무보험 차에.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을 저한테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가입돼 있는 또는 우리 가족이 가입돼 있는 무보험차 상해에서 제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보험금을 주고 대신에 그 사고 대상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위권을 가져가는 거죠. 저를 대신해서 누가 가져갔어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가져간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회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보험 수익자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 계약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희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자를 뭐 자식들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수익자를 저로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즉 사망보험금의 피보험자가 되는 남편의 동의를 꼭 받아와라 하는 거예요. 수익자 바꾸려면. 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보험 수익자, 돈을 받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계약자에게 있으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 지정할 때 만약에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서 수익자가 계속해서 지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있고 예전에 구땡땡 연예인 생각나시죠? 그런 경우에도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막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령자이다. 기억하시고 예시 보시면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피보험자에게 있다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중과실 담보 보겠습니다. 중과실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우리 화재보험에서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부가 절벽 위에서 인생사진을 찍는다고 찍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로 계속 무르다가 뚝 떨어져서 추락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거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죠. 그랬을 경우에도 상해보험에서는 어떻게 했을 거다? 물어줬을 거다. 왜? 중과실은 담보하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례는 그래요. 그래서 화재보험에서는 중과실 담보해주지 않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사람의 중과실은 이렇게 중대한 실수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도 보상한다라고 나오고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만 면책된다? 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 설마 자기가 어디 뚝 떨어져서 다쳐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 면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병된 질병은 보상한다 그랬어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상해사고로 다쳐갖고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누가 이렇게 뒤집어주지 않아서 뭐 욕창이 생겼다 뭐 이런 경우에 그건 또 질병에 해당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딱히 들어드릴 사례가 없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상해사고의 결과로 인해서 발병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 개시 볼게요. 언제부터 책임 개시예요? 항상 우리 보험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은 개시가 됩니다. 자, 항상 책임을 져주려면 1회 보험료를 받고 난 다음부터 가능하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재산보험에
그 상해보험에 대한 것까지 약간 저희가 수업을 하고 3교시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4교시에 점심 드시고 저와 함께 만나서 재산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